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게 된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경영 전략론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G 맥킨지 매트릭스와 앤소프 교수님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를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마이클 리 포터 교수님의 산업 구조 분석과 그 경쟁 전략론을 세 번째 시간에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조정을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 경영 전략론하고 그리고 인수합병 전략 등에 대해서 다뤄드리고 ESG 경영과 기타 이제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 에자일 경영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고 간단한 저희가 퀴즈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G 맥킨지 매트릭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G 맥킨지 매트릭스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버스턴 컨설팅 그룹의 매트릭스를 좀 더 발전시킨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총 그 버스턴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는 2x2로 4개로 구분이 됐던 반면 G 맥킨지 매트릭스는 총 9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경쟁력, 그죠? 그래서 사업의 강도, 자 밑에 있죠. 기업 내부와 관련된 그 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시장 경쟁력이라는 그 축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매력도, 그래서 그 기업이 처한 외부 환경의 매력도를 각각을 이제 강, 중, 약, 그리고 고, 중, 저로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 분면을 이제 9개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외부 환경이 시장 매력도를 저희가 이제 결정할 때 활용되는 주요 측정 지표들로는요. 시장의 규모 및 성장률이 있고요. 업계 평균 이익률, 그리고 거시 환경의 영향, 그리고 진입 장벽과 철수 장벽, 그리고 필요한 기술 수준 및 자본 규모 등 이런 측정 지표들을 이용해서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고요. 자, 그리고 그 기업 내부의 상대적인 그 기업의 경쟁력, 시장 경쟁력은 시장 점유율, 그리고 가격 경쟁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그리고 유통 시스템 등 이런 측면을 이제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시장의 경쟁력의 사업 강도와 시장 매력도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버스턴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를 PPP라고 하죠. 어, 그죠? 예, 그것을 이제 좀 더 발전시킨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 맥킨지 매트릭스가 이제 그 알려주는 점은 저희가 이제 경영 전략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이 매트릭스 기초에서. 자, 그래서 1번. 자, 그래서 확장 성장 전략이 있습니다. 2번. 선택 위치 고수 전략이 있고요. 3번에 수학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x2보다 훨씬 정교하게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확장 성장 전략은 또 지위 방어, 지위 확장, 선택적 확장 이런 형태로 또 구성이 되고요. 이번에 선택 위치 호수 전략은 또 이제 선택 이윤지향, 핵심 이동, 선택적 확장, 그죠?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고요. 수학 전략은 저희가 투자 철회 그리고 이윤지향, 확장 또는 수학 이런 형태로 굉장히 좀 정교하게 기업의 경영 전략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시장의 경쟁력도 강하고 시장의 매력도로 높은 지위 방어 이쪽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쪽이 이제 투자 철회가 되겠습니다. 시장 경쟁력도 약하고 시장의 매력도도 낮은 경우. 그래서 각각의 저희가 이제 그 형태에 맞는 형태에 걸맞은 경영 전략이 선택이 된다. 그래서 이 G 맥킨지 매트릭스는 전체 회사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 쓰는 경영 전략의 도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퀴즈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앤서프 교수님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 그죠? 그래서 앤서프 교수님 요 논의는 이것도 이제 석유 파동이 나기 전에 좀 약간 거시적으로 저희가 기업 전략을 짜는 도구죠.
물론 사업본부 차원에서 추구하는 경영 전략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분류할 때도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만은 앤서프 교수님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도 약간은 거시적인 그 도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 시장. 그래서 이제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이 있고요.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하고요. 새로운 신규 제품으로 기존의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제품 개발 전략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기존 제품을 활용해서 신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시장 개척 전략이라고 합니다. 또는 시장 개발 전략, 마켓 디벨로먼트죠.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 자, 그 다음에 신규 제품으로 신규 시장을 공략하는 이것이 이제 다각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경영학개론에서는 이제 다음 중 앤소프 교수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에 따른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은 또는 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는 앤소프 교수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에 따른 경영 전략이 아닌 것은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성장 전략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보시면요. 시장 침투 전략.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시장 침투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전략이죠. 자, 이것에 의하면은 판매 활동 지역 혹은 판매망의 확대, 광고 행사 강화, 고객 유지 및 관리, 고객 충성도 확보 프로그램, 추가 제품 제공, 고객 재확보를 위한 행사 또는 직원 훈련을 통한 판매 강화, 경쟁사 압박 행사, 상품의 활용도 증가 이런 등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잠시 화면을 정지하시고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기존 제품 기존 시장인지 신규 제품 신규 시장인지를 각각을 이제 크로스 시켜서 제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신규 제품으로 신규 시장을 공략하는 다각화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보면요. 자,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사업 분야에서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주점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주점이니까 음식도 팔고 뭐 술도 팔고 이런 곳이죠. 거기서 패밀리 레스토랑 사업, 그 음식 사업 다 비슷한 쪽이죠. 자, 이런 수평 방향으로 진출할 경우 이 전략이 다각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수직 방향으로 약간은 가치 사슬을 수직 방향으로 확장하는 형태. 예를 들면은 이제 프랜차이즈 주점이 이제 음식을 만들거나 술을 만들거나 이제 구입해서 팔 때 활용되는 이제 원자재에 해당되는 농업이나 그 이후 물건을 팔고 남는 이제 식품 폐기물 처리 사업 쪽에 진출하는 수직 방향의 다각화 전략도 있겠습니다. 또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사가 보유한 경쟁 우위성을 전혀 다른 분야에 전개하는 것으로서요. 우수한 점원 교육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주점이 직원 연수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는 복합 전략, 기존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에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주점이 자연 에너지 사업이라는 완전한 신사업에 뛰어드는 경우, 신규 사업에 그죠? 이런 경우를 저희가 복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진 않는데요. 이게 시험 문제가 약간 좀 어렵게 나오면 다음 중 다각화 전략의 네 가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다음 중 다각화 전략의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거를 또 조합해서 낼 수도 있고요. 다음 중 다각화 전략의 네 가지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거죠. 그 시험 문제가.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브리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 두 가지는 좀 거시적이고 전사 관점의 전략을 활용하는 수립하고 집행평가하는 도구라면 저희가 두 번째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사업본부, 사업부 관점에서의 경쟁 전략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조만 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더 구분해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 경영의 시대는 외부적 경쟁에서 내부적 역량, 그 이후 이제 인터넷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전반적인 틀을 분석한 내용이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좀 그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략론 마이클리 포터 교수님이고요.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비즈니스 스쿨이죠. 이 시대 최고의 경영 전략의 대가시고요. 컨설팅 회사 모니터의 설립자시고요. 또 이분은 또 국가 경쟁력이라는 쪽으로 이제 기업 경쟁력 개념을 발전시키셨어요. 그래서 다수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국가 컨설팅, 정부를 대상으로 그죠? 러시아나 캐나다 등을 하셨고요. 다수의 저서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런 것도 이제 등록을 하셨고 주요 개념으로는 경쟁 전략, 경쟁 우위, 본원적 전략, 밸류 체인, 가치 사슬, 그리고 국가 경쟁력,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 이런 용어 있습니다. 산업 클러스터는 제가 이 경영학개론 수업 마지막 시간에 좀 더 경영학 용어를 그죠? 설명해 드릴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 클러스터는 일종의 그 산업 집적 단지, 그러니까 국가 산업 단지 이런 거 있죠. 한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완제품 기업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이런 형태를 이제 연관된 여러 기업들을 이제 산업 단지나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어떤 전반적인 이제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글로벌 경영 시대에서 산업 클러스터가 이제 특정 국가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것이 이제 글로벌한 관점에서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공략하고자 하는 그 해외 국가의 산업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산업 클러스터라는 용어가 뭐 국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들과 연결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를 이해하는 선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저희가 지나가고요. 기업 전략과 사업부 또는 경쟁 전략이 있죠. 그 밑에는 저희가 기능별 전략이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저희가 보시면 마이클리 포터 교수님의 일종의 틀이죠. 자, 그래서 그 틀을 저희가 이용을 한다면 먼저 이제 산업 구조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사 관점이라기보다는 그 밑에 사업본부나 사업부 쪽의 경쟁 전략을 짜는 도구예요. 5 forces 모델로 특정 사업본부나 사업부가 어떤 경쟁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시고 경쟁자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현재 이제 시장 내에 있는 경쟁자를 선택해서 저희가 뭐 다양한 그 경쟁자의 재무 상태도 저희가 분석할 수 있고요. 또는 오늘날에는 그 내부 역량 관점도 동시에 쓰니까요. 그 경쟁자의 내부 역량 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가격과 품질 수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기업의 이제 재무적인 측면, 인사, 조직 자 분석을 한 이후 자기 회사를 분석합니다. 자사의 어떤 밸류 체인을 분석해서요. 경쟁 기업 대비 경쟁 우위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이후 그래서 경쟁 전략을 이제 도출하게 됩니다. Generic Strategy, Stuck in the Middle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가 우위 전략을 취할 것인지, 차별화 전략을 취할 것인지, 또는 집중화 전략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경쟁 전략이 도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래서 미국의 화물 운송 산업에 비해서 미국의 제약 산업이 딱 보셔도 전반적인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높다. 그죠?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극복 과정에서 이 제약 산업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의료 산업이나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파이저라든지 엘라이 릴리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회사 등이 있죠. 자, 그다음에 산업 구조와 경쟁에 대해서 저희가 보시면요. 자, 산업 구조는 이제 독점 산업이 있고 복점 산업은 이제 두 개 있는 겁니다. 그 산업 내에 기업들이 두 개 있는 거고요. 과점 사업들은 예를 들면 3개에서 5개 정도. 완전 경쟁 산업은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독점 쪽으로 올수록 산업의 수익성이 높고 경쟁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완전 경쟁 산업 쪽으로 갈수록 산업의 수익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 forces 모델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셨습니다만은 요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진입 기업의 위협도 있지만요.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대체품의 위협,
그리고 산업 내 경쟁자들이 있고 이 경쟁자들 간의 경쟁 이런 요인에 의해서 그 산업의 수익성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Five Forces 모델의 분석 내용인데요. 이 시험 문제로는 저희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다음 중 마이클 리포터 교수의 Five Forces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제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산업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산업 내 경쟁 강도가 높아지겠죠.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면 모든 기업들이 파이를 키워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산업이 정체가 되면 산업 내 경쟁 강도가 높아지겠죠. 또 고정비 과잉 설비가 있습니다. 과잉 설비가 존재하면 아무래도 그 설비에서 이제 공급대에 나오는 제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산업 내 경쟁을 격화시키겠죠. 제품 차별화. 제품의 차별화의 정도가 약할수록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뭔가 제품 차별화가 이루어지면 일종의 부분적인 어떤 그 독점, 그죠? 독점적 경쟁이 될 수 있는데요. 제품이 다 비슷하면 완전 경쟁 비슷하게 갑니다.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자, 그리고 그룹의 이해관계, 경쟁기업의 동질성이죠. 경쟁기업이 동질적일수록 산업 내 경쟁 강도는 높아지겠죠. 비슷하니까요. 철수장벽, 철수장벽이 높을수록 산업 내 경쟁이 격화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철수할 때도 뭔가 비용이 많이 든다. 예를 들면 기존 직원들에 대한 어떤 퇴직금 비용 요인 또는 기존 설비의 어떤 매각이나 어떤 그죠? 처리 과정에서의 비용이 높다. 그러면 철수가 좀 힘듭니다. 그럼 뭔가 그 기업에 그 산업에 남아서 계속 뭔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요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산업 내 경쟁이 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요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올려드렸으니까요. 이 공급자의 교섭력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국의 휴대폰 그 미국의 그 애플사의 휴대폰도 있습니다만은 아이폰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어떤 휴대폰이나 전자회사들이 컴퓨터를 만들 때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의 어떤 그 컴퓨터의 CPU에 해당되는 칩,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비메모리 쪽이죠. 시스템 반도체. 예, 컴퓨터의 메인 그 칩에 해당되는 컴퓨터의 CPU에 해당되는 휴대폰도 칩이 있어요. 예, 이거를 한국의 LG전자, 삼성전자는 그 퀄컴사의 칩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요. 물론 삼성전자는 자체 또 시스템 반도체를 또 개발도 하고 있는데 주로 미국의 퀄컴사의 칩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과거에 CDMA 방식을 쓸 때 또 퀄컴사의 칩들을 활용했었습니다. 근데 그 퀄컴사의 기술력이 독보적이고 그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한 70%가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등이 합산해서 한 80%가 넘어서 한국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수준인데요. 반도체 경쟁력이요, 산업 경쟁력이요. 그 무엇인가를 정보를 메모리가 아니고 비메모리 쪽은 그 미국이 강합니다. 또 컴퓨터의 CPU 이것도 일종의 그 반도체 쪽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여기는 또 인텔, 뭐 인텔도 있습니다만은 뭐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 등이 있습니다. 인텔. 전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인텔, 퀄컴 이런 미국 엔비디아 이런 회사 쪽을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은 편이죠. 자, 공급자의 교섭력 쪽도 저희가 시험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비중과 양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지겠죠. 또 그 부품이 차별화되어 있거나 또는 새로운 공급자로 기존 공급자에서 전환하는 교체 비용이 높을수록 전환이 어려워지니까 교섭력이 높아지고요. 전방 통합 능력은 뭐냐 하면 그 밸류체인 상에서 이 칩들을 공급받아서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칩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앞에 그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를 통합할 수도 있어요.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예,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일수록 교섭력이 높아지겠죠. 공급 제품이 중요할수록 교섭력이 높아지겠습니다. 자, 구매자의 교섭력입니다. 자, 할인점. 물론 이제 할인점에는 이마트, 홈플러스도 있습니다만은 뭐 농심의 메가마트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한국에 진출한 제가 뭐 미국의 코스트코 홀세일이라 그래서 코스트코도 한국에 있어요. 기타 뭐 롯데마트 이런 데도 있는데 이마트, 홈플러스가 할인점, 또 이제
GS는 주로 유통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슈퍼마켓하고 GS25, 그 다음에 GS 홈쇼핑 이런 걸 하시고 있는데요. 할인점 쪽에 이제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구매자, 이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제품의 차별성이 낮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 과정에서 영향력이 크다고는 볼 수 없고요. 물론 이제 프로모션을 하면 영향을 받습니다만 구매자분들이요. 또 판매되는 제품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매자가 구입처들을 이제 교체하는데 비용이 낮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교섭력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구매자의 정보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보다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매자의 교섭력도 읽어보시고요. 예, 이거 화면을 좀 정지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소비자의 구매 비중이 높고 양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제품의 차별성이 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그 공급자를, 그죠? 공급받는 공급자를 교체하는 비용이 낮을수록, 그리고 이제 후방 통합 능력이죠. 구매자 관점에서 원재료를 납품하는 쪽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습니다. 후방 통합 능력이 높을수록, 자, 그리고 구매자의 정보력이 높을수록 여러 개를 비교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정도가 높아지니까요.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재적인 진입기업의 위협, 과거의 그 방카슈랑스 예를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보험 상품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안 한 경우가 되겠죠. 예,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잠재적인 진입기업의 위협 역시 그 자동차 산업과 같이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대규모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면 진입이 쉽지가 않죠. 잠재적 진입기업의 위협이 약합니다. 뭐 반도체나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 쪽도 있죠. 예, 그런 쪽도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가 들어갑니다. 전자산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력 이제 수출 산업들은 다 좀 약간 규모의 경제가 있고요. 소요 자본이 많을수록 다 같은 얘기죠. 진입기업의 위협이 약하고요. 유통 경로에 접근이 어려울수록 예, 그리고요. 정부가 일종의 진입 규제를 하는 경우, 자, 그리고 진입을 했을 때 그 기존의 기업들의 예상되는 보복이 클수록 잠재적 진입 기업의 위협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체품의 위협,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CT폰, 그죠? PCS, 그러니까 CT폰 이후 이제 PCS가 도입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종의 대체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삐삐가 있고 호출기, CT폰, 휴대폰 이런 형태로 대체품의 위협이 존재하게 되면 CT폰의 어떤 기존의 시장 위치가 흔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호출기, 삐삐 입장에서는 CT폰이 또 일종의 대체품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 폴더폰의 비중이 굉장히 낮고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이죠. 예, 이런 형태로 대체품의 위협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품의 가격 대비 효능이 높을수록 대체품의 위협이 높아지겠죠. 소요 자본이 적을수록 대체품을 뭔가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자본이 적을수록 대체품의 위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분석할 경쟁사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예들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과 경쟁자를 비교 분석해서 뭔가 경영 전략을 도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진통제 시장의 경쟁. 그래서 바이엘하고 아스피린, 바이엘이 아스피린, 그리고 타이레놀은 비아스피린 제품을 출시해서 선두 기업을 공략했는데요. 바이엘은 초기에 타이레놀의 공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타이레놀은 아스피린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진통제 산업에서 재포지셔닝, 리포지셔닝을 하는데 성공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엘이 뒤늦게 반박 광고를 냈지만 결국 타이레놀의 1등 자리를 내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 이런 산업구조 분석 이후에는 그 기업의 어떤 경쟁자를 분석하고 자사를 분석한 이후 경영 전략을 도출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차별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 또는 집중화 전략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각각 이제 총 4가지 전략이 도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마이클 리 포터 교수의 경영 전략, 경쟁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그 경영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월마트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원가 우위 전략을 취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마이클 리 포터 교수님의 밸류 체인으로,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를 통해서 마진 또는 밸류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주 활동과 보조 활동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것이고요. 주 활동은 구매와 물류, 생산, 배송과 물류, 마케팅과 영업,
서비스,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 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서포트해주는 이제 보조 활동들은 기업 구조, 인사관리, 기술개발, 구매, 뭐 전략이나 기획 또는 법무 이런 쪽도 또는 재무관리, 뭐 어카운팅, 회계 이런 쪽도 보조적 활동, 좀 스텝 쪽이죠. 그리고 본원적인 활동 이렇게 나눠서 밸류 체인을 분석했는데 월마트는 원가 우위 전략의 사례로 시험지에 많이 나옵니다. 꼭 익혀두시고요. 자, 나이키는 차별화 전략의 사례로 많이 나오니까요. 같은 논리로 이 밸류 체인의 특징을 이용해서 나이키를 분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중화 전략의 사례는 주로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많이 취하는데요. 만도공조. 자, 위니아 딤체. 지금은 이제 회사 이름이 위니아 딤체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스톡 인 더 미들. 그래서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을 취할 수 있고요. 명확한 전략이 부재한 어중간한 상태. 예, 이것을 스톡 인 더 미들. 그래서 본원적인 경쟁 전략이 있고 스톡 인 더 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LG화학 산업재 사업본부인데요. 이 예는 제가 쭉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LG화학에서 이 LG하우시스라고 인적 분할이 됐습니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기업의 인수합병, 그리고 글로벌 경영 전략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보실 예정인데요. LG화학에 있던 특정 본부에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이 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재 사업본부는 인적 분할이 돼서 LG 하우시스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테리어도 좀 하는데요. 중소 중견 기업들 인테리어 업체들도 있지만은 뭐 한샘 이런 데도 있는데 LG 하우시스, 예, 그래서 벽지도 만들고 뭐 합니다. 장판도 있고. 예, 저희 집 밑에 그 마루에 또 LG 하우시스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를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실제 이 모델을 활용해서 전략적인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쭉 여러분들이 정지해 놓고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산업재 사업본부의 산업 구조를 일단 분석을 하고 산업재 사업본부의 전략적 고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산업 내의 경쟁자들이 있고 대체품의 위협, 잠재적인 진입기업의 위협. 자, 그래서 그 LG화학의 과거 산업재 사업본부 관점, 지금 LG하우시스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대체품의 위협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잠재적인 진입기업의 위협에 대해서는 뭐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신제품을 아주 좋은 걸 내놓는다든지, 그죠? 또 공급자 측면의 교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고민들, 구매자의 교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고민들, 기존 경쟁 기업들에 대한 대응 방안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G 맥킨지 매트릭스의 두 축들을 고르시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시장 매력도와 시장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사업 강도, 시장 경쟁력이죠. 자, 이 G 맥킨지 매트릭스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브리타로 나오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앤소프 교수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에 따른 경영 전략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답은 3번인데요. 이런 형태로 시장 침투 전략, 제품 개발 전략, 시장 개척 전략 또는 시장 개발 전략, 다각화 전략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겠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클 리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에 대한 내용들 중 틀린 것은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답은요. 산업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산업 내 경쟁 강도가 높아지죠. 제품의 차별화의 정도가 약할수록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소요 자본이 많을수록 잠재적 진입기업의 위협이 약하죠.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나 일종의 진입장벽이 되는 것이죠. 4번. 1, 2, 3번 보셨고요. 대체품의 가격 대비 효능이 높을수록 대체품의 위협이 높아지겠죠. 자, 5번. 새로운 공급자로 전환하는 교체 비용이 높을수록 뭔가 교섭력이 높아지겠습니다. 그죠? 그 공급자로 전환하는 그죠?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의 어떤 교섭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공급자 대비 새로운 공급자로 전환하는데 뭔가 그 공급자가 독특한 기술력이 있어서 교체 비용이 높을수록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진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요. 4번 마이클리 포터 교수의 그 산업구조 분석에 대한 내용들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지에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새로운 공급자로 전환하는 교체 비용이 높을수록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공급받는 비중과 양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지겠고요. 그 공급자가 일종의 독점력 또는 과점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 2번 보셨고 3번 공급 제품의 중요성이 높을수록 공급자의 교섭력은 높아지겠죠. 자, 4번 교체 비용이 낮을수록 구매자의 교섭력은 높아진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5번 보십시오. 후방 통합 능력을 지닌 기업은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진다.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상 그 공급을 받는 기업을 통합하는 능력, 그것을 이제 전방 통합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상에서 경영 프로세스상에서 부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기업이 유통 쪽에 뿌리죠. 그래서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공급받는 회사, 완제품 회사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전방 통합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유통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제조기업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이제 후방 통합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이런 얘기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경영 전략론 시간에 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시험지가 이게 쉽지가 않은 편입니다. 5번. 마이클 리 포터의 경쟁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좀 쉽죠? 정답을 저희가 3번을 3번은 앤소프 교수님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의 제품 개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또 원가 집중화 전략, 차별적 집중화 전략은 모두 맞고요. 제품 개발 전략이 앤소프 교수님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에 따른 경영 전략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 여기 이제 감사합니다. 그 표를 안 넣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인사로 대신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험제를 쭉 풀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전략론은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글로벌 경영전략, 자, 그리고 이제 인수합병 전략, 또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뭐 통합, 그죠?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 전략 쪽에 저희가 이제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